이웃하고 뭐 중고 물품 거래하거나 가끔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을 때 쓰는 그런 동네 앱 네, 있잖아요. 있죠. 꽤 유용하고요. 그렇죠. 꽤 유용한데 이게 뭐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 하기엔 좀 소박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가 나타나서 이 앱의 주식 가치가 앞으로 15,000%, 그러니까 15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으면 좀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죠. 그렇죠. 네, 동네 벼룩시장에서 파는 낡은 의자가 사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야 할 예술품이다. 뭐 이런 말처럼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칠 이야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넥스트도어라는 앱을 둘러싼 극단적인 논쟁입니다. 아, 한쪽에선 이 회사를 차세대 AI 시대를 이끌 숨은 보석, 뭐랄까 데이터 금광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른 한쪽에선 그냥 위험천만한 밈 주식 열풍일 뿐이 없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미래의 구원투수냐 아니면 그냥 투기꾼들의 놀이터냐? 네네. 같은 회사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오늘 저희가 할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비전과 냉정한 경고, 그 충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엄청난 예측을 내놓은 인물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에릭 잭슨. 맞아요. 에릭 잭슨인데 이 사람의 월스트리트의 전형적인 인물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네, 보통 이런 분석가들은 MBA 나오고 투자은행에서 경력을 쌓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릭 잭슨은 영문학을 공부하고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어떻게 보면 좀 학자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죠? 아, 숫자의 세계에서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이랄까요? 딱 맞는 표현이네요. 바로 그 점이 그의 투자 스타일을 되게 특별하게 만들죠. 이전에 카바나나 오픈도어 같은 회사들 시장이 다들 외면할 때 먼저 그 잠재력을 알아보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록이 있거든요. 맞아요. 남들이 보는 걸 안 보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투자자라는 거죠. 네. 특히 그가 투자했던 카바나나 오픈도어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중고차나 부동산 시장처럼 정보가 좀 불투명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아주 강한 곳이거든요. 아, 현실 세계의 비효율. 네. 그 현실 세계의 비효율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모델이었는데 잭슨은 바로 그런 지점에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넥스트도어도 결국 아주 지역적인 동네 정보라는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영역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그의 투자 철학이랑 딱 들어맞는 거죠. 자, 그럼 그가 넥스트도어라는 이 평범해 보이는 동네 앱에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읽어낸 건지 한번 들여다보죠. 그의 주장의 핵심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검증된 동네 그래프. 네.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그 표현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검증된 동네 그래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검증된. 검증된? 네, 넥스트도어의 1억 명 사용자는 그냥 가상의 아이디 뒤에 숨은 익명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실제 주소 인증을 거친 바로 그 동네에 사는 진짜 주민들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저도 넥스트도어를 가끔 써보는데 솔직히 대부분은 주차 좀 똑바로 해주세요 이런 사소한 불만이나 그렇죠.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습니다 같은 글들이란 말이죠. 이런 데이터가 정말 AI 시대의 원료가 될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하고 어떨 땐 좀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하는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네, 날 것. 그게 바로 잭슨이 주목하는 금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진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진짜 현실이요? 우리 동네 A공원에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B 아파트 앞에서 오늘 저녁 7시에 벼룩시장이 열려요. 시상가에 새로 생긴 빵집 맛이 어떤가요?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도 얻을 수 없는 신뢰도 높은 실시간 지역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잘 포장된 정보가 아니라 필터링되지 않은 현실 자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AI와의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잭슨은 이 데이터가 바로 에이전틱 AI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연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에이전틱 AI라 혹시 영화 그녀에 나오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처럼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뭐 그런 개념인가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런 방향이죠. 아, 사만다가 주인공의 감정 상태나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먼저 스케줄을 제안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잖아요.
그런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현실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 맥락. 왜 오늘 아침 A 공원에서 멧돼지가 출몰했으니 접근을 자제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럼 AI는 그 정보를 즉시 반영해서 A 공원은 위험하니 대신 B 공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는 길에 C 빵집에 들러 갓 나온 빵을 사가시면 완벽하겠네요. 이렇게 제안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게 바로 넥스트도어의 데이터가 가진 힘입니다. 개인 비서 AI에게 지역의 맥락과 실시간성을 부여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하네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군침을 흘릴 만한 데이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결국 데이터의 질과 양이니까요. 잭슨의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AI는 단순히 정보 검색을 넘어서 현실 세계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려면 현실과 연결된 독점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수적이고 넥스트도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이 미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라는 거죠. 그 비전은 정말 설득력이 있는데 듣다 보니 한 가지 걱정이 드네요. 이렇게 강력하고 매력적인 스토리가 시장에 풀리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대박의 꿈을 쫓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밈 주식처럼 변질될 우려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 우려가 바로 두 번째 관점, 회의론의 핵심입니다. 금융 분석가인 아담 스파타코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네. 그가 잭슨의 아이디어가 완전히 허황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넥스트도어 데이터의 잠재력 자체는 인정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주가 목표치인 $374는 넥스트도어가 앞으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완벽하게 차세대 AI 플랫폼으로 변신에 성공한다는 걸 전제로 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최상위 시나리오라고 지적하는 거죠. 비전은 그럴듯하지만 현실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 이 말이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물들을 예상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기술적인 허들입니다. 지금의 넥스트도어는 사실상 동네 게시판 수준의 앱인데 그렇죠. 이걸 과연 구글이나 애플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킬 역량이 있냐 이 질문이죠. 둘째는 수익화 모델의 문제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팔 거냐. 아, 맞네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팔기 시작하면 우리 사적인 대화를 팔아넘긴다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냥 근간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경쟁입니다. 경쟁이요? 만약 넥스트도어의 데이터가 정말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면 왜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아, 자체적으로 비슷한 걸 만들거나. 그렇죠. 만들거나 아니면 넥스트도어를 그냥 헐값에 인수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하고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 이게 스파타코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가 바로 밈 주식이라는 현상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밈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재무 상태나 실적 같은 펀더멘털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열광이나 어떤 특정 인물의 강력한 스토리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주식을 말하잖아요. 네, 과거 게임스탑 사태가 딱 그랬죠. 맞아요. 기업 가치와는 상관없이 개미들의 반란이라는 스토리가 주가를 폭등시켰으니까요. 에릭 잭슨의 분석이 공개된 이상 이제 수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넥스트도어의 그 복잡한 AI 비전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그냥 15,000% 상승이라는 자극적인 숫자만 보고 몰려들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벌떼처럼 한 곳으로 모이는 하이브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아,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지점이에요.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나 사업의 진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시장의 열기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죠. 네. 주가가 오르니까 사고, 사니까 더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그 열기가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열풍이 꺼졌을 때 아무도 사주지 않는 주식을 비싼 값에 떠안게 되는 이른바 백홀더가 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스파타코는 지금 넥스트도어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 전조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는 넥스트도어를 당장 투자할 대상이 아니라 팝콘을 들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주식으로 분류합니다. 아,
지금은 진정한 AI 기회라고 확신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아주 냉정한 시각이네요. 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한편에는 넥스트도어의 평범한 동네 데이터를 미래 AI 시대를 열 핵심 자산으로 해석하는 아주 대담하고 혁신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 비전은 아직 너무 멀고 불확실하며 현재의 주가 움직임은 그 본질적 가치보다는 투기적인 열풍에 가깝다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있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넥스트도어의 사용자 데이터라는 이 똑같은 자산을 두고 한쪽은 미래의 금광으로 보고 다음 쪽은 현재의 투기 대상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는 사실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건 하나의 자산이나 기술이 어떤 관점, 또 어떤 시간의 맥락 속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얼마나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에릭 잭슨은 10년, 20년 뒤 AI라 세상을 바꾸는 미래의 맥락,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넥스트도어를 보고 있는 거고 네. 아담 스파다코는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와 시장의 투기적 흐름이라는 현재의 맥락, 즉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넥스트도어 주식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문제를 넘어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매우 매력적이지만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수없이 변동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넥스트도어가 과연 AI 강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네. 현재 주가는 정확히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 가격은 비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감인가? 아니면 단순한 군중 심리가 만든 거품인가? 이 현재에 대한 질문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모두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하나의 렌즈로만 세상을 보면 중요한 걸 놓치기 쉬우니까요. 혁신가의 낙관적인 망원경과 분석가의 회의적인 현미경, 이걸 모두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전체 그림을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더 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넥스트도어라는 하나의 기업을 통해 AI 시대 데이터의 가치를 주장하는 대담한 예측과 민주색 열풍의 위험을 경고하는 신중한 분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한 사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현실의 벽과 시장의 논리를 만났을 때 어떤 치열한 논쟁을 낳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네요. 에릭 잭슨의 원대한 비전과 아담 스파타코의 현실적인 우려, 이 두 가지 시각 모두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더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넥스트도어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다른 앱이나 플랫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당신이 쓰는 배달 앱은 당신의 식성은 물론이고 야식을 언제 시키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은 당신의 출퇴근 경로와 자주 가는 장소를 모두 기록하고 있죠.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로 불리는 이 시대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금광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이 만들어낼 미래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